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증세냐 표심이냐 기존 정책 그대로인데, 자, 재산세 완화 또 대주주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컸는데 결국은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예, 당정 그러니까 정부와 민주당의 의견이 그동안 팽팽하게 맞서 왔는데 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일단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그간의 논의 과정 영상으로 보시죠. 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의 부담은 완화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재산세 급격한 증가가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2021년부터는 3억까지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건 뭐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3분의 1이 주식에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억 원이라고 하는 과세 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10억 원으로 당정청이 결론 내린 거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죠. 아니 뭐 그거는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좀 원처럼 비겁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상당 부분 의견이 달리하지만은 제가 혼자 네. 할 수 있는 당이 아니고는 또 여러 가지 당정청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이제 정부 기준이 결국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논의의 시작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걸 고려해서 좀 깎아주자는 데서 출발한 건데 민주당은 그 감면 대상을 기존 9억 원 주택까지로 6억 원에서 좀 늘리자, 확대하자 요구한 건데 정부가 기존의 고가주택 기준이 6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반대로 이번엔 정부가 주식시장 과세대상 기준을 3억 원 이상 가진 사람까지로 좀 넓혀보자 요구했는데 네. 당에서 이거를 10억 원 보유자까지만으로 유지한 겁니다. 하지만 원래 이 정책은 내년까지 그 대상을 넓히기로 지난 2017년 약속했던 정책인데 국민 여론을 의식해 법 시행을 유예시킨 겁니다. 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데 다시 놓고 보면은 당하고 여당, 정부가 하나씩 양보를 해준 거예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었잖아요.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좀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세수 확보는 곧 증세거든요. 그렇죠. 내년엔 재보선 선거가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표심에 미칠 영향력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선 큰 선물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일정 부분을 양보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선거를 앞둔 증세, 이런 정치적 부담감도 있었겠지만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그걸 지키지 못해서 사의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이 일관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과 야당 쪽에서 나왔고요. 네. 반면 집값 정책을 놓고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으려는 모습이 읽혔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험난한 서진, 광주 특별법 의미 있다인데 서진 하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그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이는 걸 두고서 하는 말인데 김종인 위원장 오늘 광주에 또 갔죠? 예, 어제 보도 이후 국민의힘의 이른바 서진 행보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행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인데 먼저 오늘 영상부터 보시죠. 네. 무슨 양심으로 광주에 오는지 그 법 자체를 만드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호남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당이 어떻게 호남 행보를 계속합니까? 다 골고루 하지. 어제 대구 경북 예산 협의하고 왔고 또 내일 부산 가고 하는데 자꾸 언론이 편견을 가지고 자꾸 무슨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라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우리가 한번 설정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거예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 발언 중에서는 광주 특별법 언급이 눈에 띕니다. 예, 김 위원장이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한 게 주목됩니다. 네. 광주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세계 법안인데요. 처음으로 특별법 만드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이 특별법 만드는데 동참하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아무튼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의 이런 서진 행보를 두고서 뭐 보수 진영 의견이 하나로 묶이지는 않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홍준표 의원이 페이스북에 띄운 내용인데요. 네. 김 위원장의 호남구애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 적자 서자의 서자로까지 비유하며 지금의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은 적자 서자를 따질 때가 아니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 야당 안에서도 야권 안에서도 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